저는 종로에커스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자, 유형 정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총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사진을 보고 가장 적절한 묘사를 고르는 겁니다. 사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보기가 4개지만 좀 쉽다라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냥 다른 거 기억 안 하시고 쉽대 이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멘탈이 막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니까 쉽대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면 쉽대. 근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대.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갑시다. 6개 중에 5문제 정도를 맞춰볼 겁니다. 일단 이 정도는 잡을 거예요. 왜? 한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일단 5개 잡고 어려운 것까지 잡으면 좋고 놓쳐도 괜찮다라는 약간 이런 마음의 멘탈적인 부분을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리스닝은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긴장하거나 막 되게 막 이렇게 화나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상태로 가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우리 파트 1 문제는요, 유형이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 사진과 사물 풍경 중심 사진이고요. 사람 중심 사진은 1인 사진과 2인 이상 사진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사물 풍경은 실내냐, 실외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로만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혼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혼합형은 따로 막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 사진과 사물 풍경 중심 사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패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자, 먼저 우리 이제 핸드아웃 보시면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진이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 중심 사진과 사물 풍경 중심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을 딱 보시면은 그냥 막 뒤죽박죽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마다 내가 보는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순서를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냥 모든 사진이든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사실 제가 이거를 말로 표현하니까 괜히 긴 거지, 딱 봐서 사람 있네 없네는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을 볼 겁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지금 영어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단어가 나올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차피 우리 영어 듣고 한국어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한국어로 뭐 준비하고 있는 가장 센터적인 동작부터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음식을 좀 접시에 놓고 있는 장면이니까 나름대로 데코하고 있구나, 음식을 좀 꾸미고 있구나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막 꾸민다 안 해도 되고 음식 내려놓고 있네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봤을 때 이런 특징적인 것들, 모자를 쓰고 있죠. 근데 쓰고 있다라는 거에서 wear하고 put on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이제 보통 정규 수업할 때 많이 말씀드리곤 있지만, wear 같은 경우는 착용을 완료한 겁니다. 내 거예요. 안 벗어 당분간. 근데 put on은 쓰고 있는 중간 동작이어야 된다는 거. 완료가 아니라 동작이면 put on, 쓰고 있으면 wear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가끔 함정으로 사용되니까 여러분이 둘 다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제일 보편적으로 보면 뭐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이거를 굳이 영어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글로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금 영어로 정리한 이 단어들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해석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2번째입니다. 사람의 동작을 적당히 다 보셨어요. 큼지막한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토익 쪼잔하지 않아요. 절대 막 이만한 거 가지고 힌트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작 다음에 복장과 물건으로 갑니다. 절대 전문적인 이름 안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이 요리사 모자, 아까부터 계속 지금 포인트가 됐는데 이게 뭔지 우리말로도 몰라요. 그냥 모자, 요리사 모자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토익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용어, 이름을 힌트로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럼 모자예요, 그냥 모자. 제일 눈에 띄잖아요. 그럼 접시들 보이고 있고요. 접시 대신 당연히 뭐 우리말로는 둘 다 접시지만 영어로는 plate, dish라는 단어들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utensi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단 cooking utensil 하게 되면은 조리 도구들.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이런 조리
도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은 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 물건 다음엔 배경을 볼 겁니다. 실내냐, 실외냐라는 거고요. 일단 실내 같죠. 그 다음에 kitchen 혹은 이 선반이 보이니까 shelf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차곡차곡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생각하세요. 사람, 동작, 복잡 물건, 배경.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있으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뭐가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 안 봐도 돼요? 동작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물건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뛰어넘기로. 저 봤더니 테이블들이 보이고요. 체어, 의자 보이고요. 소파, 뒤에 뭐 식물 같은 풀떼기들이 좀 보입니다. 램프도 좀 보이고요. 시계도 저 뒤에 하나 보이죠? 옆에 유리 창문들이 보이네요.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니까 너무 어렵게 전문적인 용어 다시 한번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다음에 뭐 했죠? 배경 볼 겁니다. 실내입니다. 러비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이 앞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그냥 대기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혹은 aisle이란 단어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되죠? S 발음 안 합니다. 아이슬 하면은 해커스에서 영어 배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독학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aisle이에요. S 안 붙고 이런 거. 좁은 통로를 aisle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통로를 말했지만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데가 쇼핑몰. 거의 마트거든요. 마트 하면 안 되죠. 마트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중앙 통로가 있고요. 양옆으로 들어가는 작은 코너들 통로가 있습니다. 작은 코너로 들어가는 통로를 aisle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이제 교실에서 옆에 앉아있는 책상 사이에 긴 여기도 aisle이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하고 붙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inside, indoors 다 실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겁니다. 다만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정답으로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분석을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사람, 동작, 복잡 물건, 배경. 근데 사람이 없으면 바로 그냥 물건과 배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항상 뭐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랜덤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항상 한 가지 방법을 정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요. 우선은 제일 대표적인 거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특징입니다. 이 친구가 절반이에요. 실제로 파트 25문제 중에서 얘가 한 11개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 때는 12개까지도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셨을 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yes, no로 대답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파트 의문사 파트죠, 사실은. 파트를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말로 말이 되면 영어로도 말 되고요. 우리말로 말이 안 되면 영어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막 영어랑 한국어를 분리를 하시려는 경향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쪽 세상이나 우리 세상이나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생각해서 말이 되면 오케이 이렇게 가자고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지? 대답이 아니잖아요. 말 걸지 마세요를 표현한 거지. 대답 아닙니다. 영어로도 How's the weather? A. Yes 하면 그냥 오답인 거죠. 자, 두 번째, 의문사만 가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토익이. 그래도 2단어 내지 3단어 정도는 들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의문사와 해당 동사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에 없는 사람 물건이 갑자기 대답에 나옵니다. 오답,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항상 너무 막 누구 매기려고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직설적인 대답을 대부분 할 것이다. 착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은 오답 패턴입니다. 영어는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해요. 영어의 정답 패턴은 무조건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안 바꾸면 오답인 거죠. 정답 1개를 찾아도 되지만 오답 2개를 찾으셔도 됩니다. 전문 용어로 속어법이라고 해요. 항상 요거를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세뇌당해서 그래. 평생 문제를 잘 듣고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세요. 이거 한 20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난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오답 2개를 찾아도 괜찮다. 몰라요는 100% 정답입니다. 이따 비 온대요? 모르죠. 그 다음에 저 몇 살이에요? 모르죠. 어디 살아요? 모르죠. 제 이름 뭐예요? 모르죠. 모르면 안 되죠? 제 이름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요는 웬만하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일반 의문문입니다. 긍정, 부정, 부가 의문문. 뭐 이런 친구들을 합쳐서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yes, no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써도 돼요. 근데 안 써도 됩니다. 우리말도 점심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해도 되고 먹었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yes, no에 집착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의문사로 시작할 때는 yes, no가 오답이니까 집착을 하는 건데 그 뒤에 일반 의문문부터는요. yes, no 때문에 정답, 오답이 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 때문에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주어 동사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2단어, 3단어 듣는다고 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들으면 좋고 주격보어까지 들으면 좋고 안 돼도 요 정도만 이라도 들어주셔야 되겠죠? 긍정 의문문은 곧 부정 의문문과 같습니다. 보시면 Did you have lunch? 점심 먹었니? Didn't you have lunch? 점심 안 먹었니?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점심을 먹었냐 안 먹었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긍정, 부정 신경 안 써요. 그냥 주어, 동사만 신경 쓰시면 돼요. 너 먹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답도 똑같겠죠?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영어는 대답이 같을 겁니다. 이 생각해 주시고요. 요거 3개는 좀 전에 봤었던 영어의 Part 2의 보편적인 정답 오답 패턴으로. 그 다음에요. 이 모른다는 응답 패턴은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요새 제가 어차피 핸드아웃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몰라요도 있겠지만 확인해 볼게요 라는 거. 왜 확인해 봐?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니까 몰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모르니까. 그 제 책임 아닌데요? 그래서 몰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항상 다양한 몰라요 패턴들이 있다라는 점. 근데 이거 영어로 말이 되지만 우리말로도 말이 되잖아요. 선생님 저 밖에 사물함 어떻게 써요? 몰라요. 해도 되지만 너무 서비스 정신이 없다 이거지. 그럴 때는 알 것 같은 사람 데스크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말로 대화하실 때 이런 패턴을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복습도 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선택 의문문. 이 친구 재밌죠? 일단은 2가지 중에 하나 고릅니다. 한 20개 주고 뭐 고르지는 않고요. 2개 중에 하나 고를 건데요. 둘 다 골라도 되고요. 또 둘 다 안 골라도 됩니다. 우리 많이 하죠?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피자? 해도 되고.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둘 다. 뭐 다 괜찮아. 아무거나. 라는 대답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둘 다 싫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음 하나 갈게요. either 같은 경우는요. 미국식 발음이에요. either. 영국 호주식 발음은 either라고 말합니다. either is fine. 우리가 맨날 either는 알고 있는데 either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neith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neither, neither 발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보기에 없는 제3의 대안입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많이 쓴다.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김치찌개. 그럼 뭐예요? 둘 다 싫고 김치찌개 먹겠다는 거잖아. 근데 영어로만 들으면 보기에 없는 게 나왔네? 오답이야 이런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토익식으로 가볼까요? 생일 선물로 상품권 줄까 꽃바구니 줄까? 그냥 편지나 써주자. 슬프죠? 왜? 선물이 줄어들었잖아 지금 그지? 상품권도 좋고 꽃바구니도 좋은데 그냥 편지로 바뀌었어. 물론 저는 손편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쉽긴 하다 그지? 이렇게 제3의 패턴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통 yes, no로 시작된 응답은 정답이 되지는 않거든요. 선택 의문문이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토익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이 선택 의문문 가지고도 yes, no로 막 오답 만들고 이러지 않으니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얘를 제외하면 yes, no는 없다 생각하고 몸통 내용으로만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익은 결국 극복 가능한 시험이에요. 실력을 길러서 정답을 고르는 것도 있겠지만 정답 골라놓고 우리가 리뷰를 통해서 실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일단 뭐 토익 공부의 포인트는 항상 답을 고르는 거죠. 답을 고르게 해드릴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결정하는데 좀 토익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종로에커스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점수 잡는 hackers.